조다로TV 조달호 칼럼 14탄 민족혼을 되살리자 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최대의 민족 명절인 추석이 지났습니다. 전 국민들이 고향으로 시골로 이렇게 찾아서 한바탕 이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연휴가 끝나고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각자 임무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한국 민족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참성당이 있는 만이산이 있는 강화에 다녀왔습니다. 강화에 다녀오면서 민족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한민족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혼을 되살리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가 크게 성장하려면 국가의 정체성이 제대로 서고 국방이 튼튼하고 역사를 잘 알고 외교를 반드시 세우고 내치를 잘해서 국가가 부국강병 부자가 되려고 군사가 강해져서 침략받지 않는 위대한 나라로 성장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민족은 1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가 보려할 정도로의 위대한 시원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12,000년 전에 저 천산으로부터 내려온 소위 우리 가장 오래된 종교라 할 수 있는 신선도를 갖고 있는 민족이고 환인시대를 거쳐서 환웅시대 6,000년을 지나서 우리 잘 아는 반반년이라고 말하는 4,300년 전에 단군이 만든 왕거미 시대인 조선시대를 거치고 그 위대한 시대를 지나서 삼국이 번창하다가 고구려 백제 신라가 왕성하다가 1400년 전에 나당연합군에 의해서 백제가 없어진 뒤에 3.1위 원리가 깨지면서 나라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것은 우리가 가장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소위 그 원시 사회에서 문명 사회로 넘어오는 일종의 세 가지 바로미터 지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퀴를 쓴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문자를 만든 것인데 우리는 인류상 최초로 불을 쓴 나라이고 최초로 철기 문화를 완성한 나라이며 바퀴를 써서 위대한 문명을 일으켰고 지구상의 최초로 우리 한글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가림토 문자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한글의 근원이라고 하는 가림토가 나오고 중국의 전서가 나오고 서양으로 넘어가서 아라비아 알파베트가 만들어진 최초의 문명, 시원 문명을 일으킨 문자를 창시한 나라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위대한 불의 역사를 일으키고 바퀴를 활용하고 문자를 만든 최초의 시원 문명국으로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역사가 다 고증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환인시대에 12개의 나라를 우리가 거느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최근에 발견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홍산문화라는 것이 6,000년 전에 우리 문명이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4,200년, 4,300년 말하는 단군만 하더라도 시원문화의 본교장임을 세계에 널리 입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400년 전에 나당연합군에서 백제가 멸망한 이후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동북삼성의 많은 것들을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것도 한반도, 그것도 반쪽으로 쪼개져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나라, 귀퉁이로 좁아져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운이 점점 일어나기 시작해서
우리 많은 선조들이 말했던 것처럼 격암유록이 남사구 선생이나 아니면 우리 강정산 선생께서 말하셨던 만국 활계 남조선, 남조선에 있는 우리 엑기스 문명이 온 세상을 인류를 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많은 예측과 더불어 한국이 이제 세계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나당연합군에서 무참히 백제가 없어진 뒤로 고려 그리고 이조를 거쳤습니다. 고려 시대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몽고족이 쳐들어와서 임금님이 강화도로 100년 동안 도망가 있었죠. 이조 때는 어땠습니까? 청나라나 명나라나 이렇게 송나라나 이 중국에서 오면 임금이 저 서대문에 가서 영은문에 가서 엎드려 빌고 중국의 사신이 와도 임금이 발발 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일제 때는 어땠습니까? 나라 자체가 없어졌죠. 땅도 뺏기고 국권도 잊어버리고 나라 이름조차도 없었던 그런 어처구니였고 가장 힘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1945년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을 터뜨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절제 성전국이 돼서 우리가 소위 독립을 차지하게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잘못돼서 성전국인 대한민국이 일본을 쪼갠 게 아니라 한국이 남북으로 갈려지는 어처가 없는 비극을 맞게 되고 북쪽은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의 지휘하에 놓이는 어처구니없는 시대를 겪고 1945년부터 48년까지 3년간 피비린내나는 남남각덕을 겪은 다음에 1948년 급기야 이승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도자로 인해서 남한만 단독 정부를 수립해서 국회를 개원하고 재헌을 해서 이제 남한이 겨우겨우 일어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방 이후로 79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광복 80년을 맞게 되는데 어땠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과 4.19, 5.16 군사쿠데타, 박정희 시대 그리고 소위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우리는 극심한 갈등 속에서도 최극빈국에서 가장 못 살던 나라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서 경제화와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만든 위대한 기적적인 나라라고 전 세계의 칭찬을 받고 부러움을 사고 있고 한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 시국은 어떻습니까? 1945년부터 45년간 경상도 사람들이 소위 신라의 후예들이 경부선을 축으로 국가의 돈을 80%를 가져다가 하드웨어를 구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YS 정부부터 문재인까지 30년간 DJ와 YS가 정확하게 말하면 전라도 DJ가 40%, 경상도 YS가 60%, 4대 6을 갖고 돈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거침없이 해오다가 이제 전혀 새로운 세상, 없어졌던 백제의 시대가 다시 열리기 시작했고 재작년 3월 1일 충청도 윤중 집안의 아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신의 한 수로 3월 9일 대통령이 되고 5월 10일 대통령에 취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2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어땠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떻습니까? 국방과 외교와 내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를 반성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제 극빈국에서 세계에서 10군 안에 들고 이제 6동, 7동 이렇게 선진군 대열에 들어섰는데 아직도 남남 갈심이 극심합니다. 공산주의가 뭐고 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민족이 살아갈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국가를 위한 것이고 민족을 위한 것입니까? 이미 1945년 해방 이후로 3년간 우리는 남남 갈등을 하다가 1948년 정부가 들어선 뒤로 50년의 전쟁이 나서 3년간 53년까지
극심한 남남 갈등, 피비린내라는 전투를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달단선 공산주의에 북한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북한보다 200배 더 사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를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김일성을 추종하고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게 민족주의에 도움이 됩니까? 한민족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것입니까? 이제 나라가 먹고 살만해졌으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민족혼을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도자 여러분, 정치인 여러분, 야당인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 대학교 총장이나 종교 지도자 여러분, 된 게 어떻습니까? 민족혼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민족혼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단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민족은 이웃을 전쟁을 쳐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외침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남한 5,200만, 북한의 2,400만, 윤영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연해주, 산동본대 1억 2천만, 해외 1천만, 2억 이상이 되는 한민족이 한데 뭉쳐서 원한을 품고 함께 가는 미래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구려인 김정일 이제 곧 끝납니다. 신라였던 가짜 문재인이 정치하던 남한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없어졌던 문명, 사라졌던 백제, 그 위대한 비류백제의 문명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우리가 남한, 북한, 동북, 삼선 한민족이 함께 잘 사는 나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민족혼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양 그만 쳐다보고 서한이 과약을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것을 찾고 우리 위대한 한민족의 역사를 찾아서 1만 년 역사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이집트입니까? 이집트 4천년밖에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펜콕이라는 사람이 사라진 문명이라고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라진 문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홍익 인간 정신을 했던 바로 홍산 문명입니다. 6,000년 전에 찾아냈던 은영성에 있는 빨간 산, 바로 홍산 문명이 우리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걸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제 서양을 쳐다보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독일 문화관에서 독일 영화를 보고 불란서를 배웠던 시대가 아니라 전 세계가 아시아로, 한국으로, 한류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양에 가서 우리가 공부할 때가 아니라 서양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우리 세종학당으로 몰려들어서 한글을 배우고 한류를 열광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혼을 되찾읍시다. 단재 신치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서양이나 쳐다보고 공산주의가 좋다, 자본주의가 좋다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아서 우리를 위대하게 세울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천부경을 알고 3일 신교를 찾고 참전개경을 하고 우리가 왜 시원 문명으로 과거에 우리 위대한 문명이 어떻게 갔는지, 이제 서양의 역사가 이집트 문명이 출발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것을 여러분이 밝혀내고 역사와 인물과 미래를 가지고 한류의 중심으로 세계로 나아갈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 여러분, 이 세상은 천지인 삼재로 되어 있습니다. 천은 무엇이냐? 우리의 민족혼입니다. 우리 민족혼은 북두 칠성으로부터 내려온 민족혼이고 500년 전에 중종시대에 있던 유방턱 선배가 찾았던 천상열차 분야지도 우리의 민족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고구려는 끝났고 신라도 끝났습니다. 이제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잊혀졌던 문명, 비류백제의 문명, 바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내포지방에 있는 우리 민족 정기를 다시 살려서 한민족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내포라고 하는 것은 서해안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허화평이라는 분하고 미완의 혁명, 한강의 혁명이 무엇이냐 할 때 저는 결국은 한강의 기적이 완성은 한반도의 기적이고 서해안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려다가 대화를 중단한 적이 있는데 이제 서해안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포인데, 참고로 내포란 무엇이냐?
우리는 태안반도가 있습니다. 천안에서부터 저 보령까지 클테짜 편한테 태안반도가 있는데, 태안반도는 아산, 예산, 홍성, 보령으로 연하는 이 지역에 그쪽에는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포구가 있는데, 포구는 바다로부터 육지로 들어오는 곳입니다. 태안반도에는 90여 개의 포구가 있는데 안쪽으로 뚝 들어와 있는 포구가 내포지방입니다. 충청남도 도청을 제가 2006년에 내포사랑 큰 축제라는 걸 해서 공주로 충남 도청이 가는 것을 내포지방으로 옮기게 한 역설적인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지방에 있는 포구 중에서 안쪽으로 쑥 들어와 있는 포구를 내포지방이라고 합니다. 아산만으로 쭉 들어와서 당나라가 지쳤던 당진, 한나라가 있던 한진포구를 거쳐서 행담도인 자곤 같은 것, 전여막 같은 행담도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가면 삽교천이 있습니다. 삽교천을 맞고 그날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곳이고, 그 쭉 들어가면 삽교천 상류에 내포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면 삽교천이 있고 홍성이 있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무한천이 있습니다. 아산 쪽에는 곡교천이 있는데, 이 지역이 바로 미래의 도시고 많은 인물이 태어난 곳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곳이죠. 여기에는 잃어버렸던 한민족의 문화, 1만 년의 정서와 민족혼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천안의 유관순, 아산의 이순실, 예산의 윤봉길, 홍성의 김좌진, 서산의 류방택, 보령의 도정 이지함 같은 위대한 민족들이, 위대한 인물들이 거침없이 살아서 그 혼이 살아 숨쉬는 곳, 바로 내포지방입니다. 이 문명은 바로 고구려와 신라가 지배하는 문명이었다면, 백제는 서로 여성처럼 함께 더불어 사는 해원상생의 문명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대백제, 비류백제의 문명, 월남까지 지배했던 이 문화를 다시 되찾아서 위대한 한민족을 거듭세워서 문화 강대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문화로 세계로 가는 길은 바로 내포를 찾는 길이며, 그것이 바로 민족혼을 세우는 길임을 조다로 TV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재작년 2월 명동성당에서 조다로 TV를 시작할 때 첫 번째 개국에서 하늘의 소위 하늘의 명령을 받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바로 내포를 일으켜야 된다. 대통령이 해야 된 3가지 국방외교 내치 5가지 임무 등을 줄곧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우리 한동훈 당대표가 바로 잡아서 야당인 이 폭주하는 야당과 잘 타협을 해서 서로 상생하는 정치를 열어가길 바라고, 또 이제 정치뿐만 아니라 언론이 엉망입니다. 가짜가 뉴스가 판을 치고, 탄핵심판위원회에서는 마치 그 방통위원장을 빨리 탄핵을 기각시켜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업무에 복귀하고 언론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도록 나라를 바로 세워주길 바랍니다. 이제 조다로가 칼럼 14번째에는 민족혼을 되살리자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시온 문명의 본고장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우리 한민족이 2억 1천이 힘을 합치면 80억 인구를 구할 수 있고, 이 망해가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민족혼이 다시 일어선다면 우리는 다시 위대한 민족으로 중국과 미국의 싸움도 말리고 전 세계를 올바르게 평화의 낙원으로 이끌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류란 6,000년 전에 있던 북희시대의 종족이 바로 우리가 풍족이었는데, 풍족의 유행이 풍류였습니다. 풍류를 8년 전에 돌아가셨던 국풍 80을 했던 허문도 장관께서 국풍으로 일으키려고 했는데 군사정권 시절에 실패했지만, 제가 35년 전에 이벤트 돌풍을 만들어서 한류를 일으켰습니다. 한국의 유행이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곧 닥칠 것입니다. 이벤트 혁명으로 그걸 이룩해야 된다고 저는
소신껏 주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족혼을 세우는 결이고 1차 산업인 농업, 2차 산업인 공업, 3차 산업인 IT를 섞어서 이벤트 혁명으로 우리가 세계 중심으로 80억 인구를 구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가려면 바로 우리 잃어버렸던 민족혼을 다시 되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다로 칼람 14타는 우리 안에 잠자는 영혼, 민족혼을 일깨우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로, 세계로, 미래로 위대한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